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다 만드신 건지. 네, 어떤 잡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어떤 애군의 효과가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훨씬 더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크게 많이 만들었어요. 대각선 방향으로 또 타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거는 가게 정체성들을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이 많이 질수록 만드는 게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술기술학과와 국제문화유산 합동과정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영재 교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간 메타버스를 다루고 있는 GBF 메타 대표 송영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네. 지금 오늘 떠다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또 뵙게 됐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국가의 원수 왕의 무덤 편입니다. 대표님께서는 그 서울에 이제 조선왕릉 같은 거 많잖아요. 네. 거기서 가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 집 근처에 설릉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거기를 네네. 한번 가본 적이 네네네. 있습니다. 네. 네네네. 엄청 웅장하게 웅장하고. 돼 있더라고요. 네네. 네.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답사도 가게 되고 아, 이제 네네. 연구를 하기도 해야 돼서 이제 가보았는데요. 신성하기도 하고 무덤이 나올 때까지 네.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게끔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반면에 이제 또 생소한 또 해외 이제 왕의 무덤이라면 또 굉장히 특별한 장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장치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서 한번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오늘은 이제 어떤 문화유산을 좀 구경시켜 주실 건가요? 먼저 둘러볼 문화유산 맵은 무굴 제국의 후마윤 영묘입니다. 그 전에 일단 대기실로 가서 네. 저희 제작자분들 한번 만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인사도 네. 드려야죠. 네. 네, 일단 이렇게 대기실로 왔습니다. 네, 네. 먼저 이번에는 네. 저희 외국 맵 팀장님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마윤을 제작한 해외맵 제작팀장 여우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거창하네요. 그 처음부터 아주 그 압도적인 크기네요. 이거를 어떻게 이야. 이렇게 다 만드신 건지. 네, 대단하시네요. 네, 정원이 실제로도 이렇게 뭐 네. 돼 있나 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타지말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타지말이 네. 후대 왕의 이제 왕비인 한 왕비유잖아요. 아, 네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초가 됐던 무덤입니다. 아. 네, 이게 시작이거든요, 지금. 무굴 제국 후마윤 영묘 같은 경우에는 340칸 곱하기 340칸인데 여기 정원까지 포함하면 좀 더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화려한 건물이다 보니까 블럭 종류도 20종류, 그리고 총 블럭이 100만 블럭 가까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돔 만들거나 이런 이제 바닥 같은 거 만들 때 진짜 많이 블럭을 쓰신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이번에 후마윤 영묘를 이제 제작을 하시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우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큰 문양과 사암 대리석 블럭 위주로 사용하여 만들었고 벽면이 특별한 문양 없이 단순하게 생긴 형태이기에 이때까지 만들었던 건물들 중에 가장 블럭들의 색감 종류를 적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제 벽면이 약간 뭐 모양 같은 거라던가 문양 같은 게 따로 특별하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 문 부분은 강조돼 있고 창문 부분도 강조돼 있고 강조될 수 있는 부분만 도드라지게 블럭들의 색감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제안하시면서 좀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어려우셨어요? 이제 내부로 들어오시면은 네, 후마윤 안에는 팔각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이 많이 질수록 만드는 게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슬람 형식에서 굉장히 특징적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들을 잘 구성하셨어요.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이 문화유산은 어떤 문화유산인가요? 그 후마윤 영묘는 무굴 제국의 이제 왕이었던 후마윤이라는 왕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 16세기 때 그 인도 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졌던 왕조고요. 인도에 있었던 제일 여러 많은 국가들 중에서 제일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원래 태생은 티무르예요. 그러니까 티무르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몽골에서 왔죠. 그래서 후마윤의 이제 아버지가 되겠죠. 바브르라는 사람이 이제 원래 티무르 제국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갈과 몽골이란 말 자체가 거의 공통어예요. 무굴 제국이란 말 자체도 몽골이라는 말을 뜻하는 거고, 그러니까 건축 자체의 형상을 보면은 가운데 큰 돔이 있고 대각선 방향으로 또 타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자기의 정체성들을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티무르나 이런 애들은 유목생활하던 사람들이고 천막 같은 모양이잖아요, 그죠? 이 국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티무르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쿠란이 있는데
후란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책이죠. 그렇죠. 책인데 거기 안에 이제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아까 그 팀장님께서 팔각을 만드는데 되게 힘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팔각은 천국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후란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팔각의 형태에서 원형의 돔은 1000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개도 상징하지만 티무르게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정체성, 그래서 천막의 어떤 구조, 그것들을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무덤도 하나의 집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활 공간을 죽어서까지 가져가려고 했던 후만 왕의 욕망을 한번 우리가 마인크래프트를 만든 작업을 통해서 잘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저도 이제 마인크래프트 할 때 중세 건축 위주로 하다가 네네네. 이런 것과 지어지는 거 볼 때 되게 좀 네. 새로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건축 양식이나 이런 게 되게 흥미로웠었던 네네. 것 같아요. 네, 팀장님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문화유산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로비 맵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한국 문화유산 맵을 만드신 팀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보여드릴 여주 영령을 제작한 한국문화재 건축팀장 스터입니다. 이번에 둘러보실 문화유산 맵은 조선 왕릉입니다. 네,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여주 영릉으로 가볼까요? 네. 근데 이거 동상 표현이 되게 신기하게 하셨는데요?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스타일로. 네, 본분을 만드는데 엄청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블럭을.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번 문화유산 맵 같은 경우에는 600 곱하기 600칸으로 지어졌고요. 블럭은 10종류 내외로 쓰였다고 하고, 그리고 총 50만 블럭 쓰였다고 합니다. 네. 세종대왕 영릉을 이제 제작을 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셨던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요? 왕의 무덤을 구성한 요소가 긴소랑 이런 주변 조각상들이 전체가 끝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훨씬 더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크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기 무덤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여기 보면 기법 특이하게 쓰셔가지고. 이 무덤은 실제로도 이렇게 튀어 올라와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돌이 12각형이라 할까요? 이렇게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잔디만 있으면은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조금씩 이제 풀을 설치했습니다. 알록달록한 것도 괜찮은데요. 그렇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이거 진짜 이렇게 풀이 솟아오르는 네네네. 그런 텍스처를 주고 있네요. 네. 이 문화유산은 어떤 문화유산인가요? 네, 이 문화유산은 세종대왕의 영릉이고요. 조선 4대 임금인 세종대왕, 그리고 그 부인이 소원왕후의 합장릉이고요. 조선 최초의 이제 합장릉입니다. 조선 왕릉은 이제 공간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진입 공간, 제한 공간, 능침 공간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홍사문까지가 이제 진입 공간이고요. 이제 특히 문에서 이제 홍사문까지 그 공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금천교라고 있어요. 근데 금천교는 이제 속기와 영계를 구분시켜주는, 그리고 마음의 정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사문도 이제 어떤 잡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어떤 애군의 효과가 있는 거고요. 제한 공간은 정자각이라고 이제 T자형 집입니다. 거기 앞에는 정전이라고 그러고 뒤에는 배의청이라고 해서 제한 의식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사이에는 이제 신도라고 있어요. 신이 왔다 갔다 당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적인 면모를 좀 보시면, 그래서 죽은 자와 산자의 동선을 굉장히 명확하게 엄격하게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상징성을 이제 부여하고 있고요.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은 이제 아까 보여 T자형 모양의 정자각이 있죠. 죽은 자는 왼쪽에 약간 높게 만든 향로, 산자는 오른쪽 어로를 따라서 지나가게 되고, 산자는 정자각과 정전 사이에 재래를 모신 뒤 서쪽 계단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죽은 자는 정자각의 정전을 통과해서 신도를 따라서 능침 공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것들은 조선이 이제 없어질 때, 멸망을 할 때까지 계속 사용했던 구성 방식이거든요. 진입할 때부터 굉장히 신성성이 느껴지고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풍수적인 부분들, 입지 형태를 고민하고 거기 안에 이제 능침을 구성하는 그런 단계들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이제 해왔던 방식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조선 왕조 내내 적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교수님이 그 설명해 주시니까 이게 왜 이렇게 지어졌고 이런 네네. 구성이 됐는지 알게 됐습니다. 네네. 네, 팀장님 오늘도 만드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번 거는 되게 재밌게 만드신 것 같아요. 네.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보통 일이 아닌데 다 만드셨네요. 저도 이걸 만들면서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몰랐었어요. 깊은 뜻을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고생 고생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그 두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요. 공통점도 있고 또 분명한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공통점이라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죽은 자의 공간이다 보니까 죽은 자를 위한 공간의 형식이 굉장히 일정하다. 후마뇨 영묘가 이제 후대의 왕의 영묘에 굉장히 영향을 줬다는 거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조선 왕조의 모든 그 왕릉들이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 분명한 차이점은 아까 이제 후마뇨 영묘에서 보면은 이제 죽은 자의 공간은 과거에 살았던 공간과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반면에 이제 조선왕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살았던 공간과는 전혀 다른 하나의 봉분의 형태로 이제 구현이 됐다는 거고, 그 각각의 지역마다의 고유한 색채들을 다 반영하고 있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후마인 영무요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이 무덤을 관을 감싸고 있었고, 네네. 조선왕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무덤이 그냥 자연에 그게 감싸고 감싸- 있는 게 되게 좀 큰 네네.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좋은 해석이신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저도 잘 덕분에 봤습니다. 좀 네, 너무 덕분에 좋은 저도 인사이트를 얻게 배웠습니다. 됐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문화유산 주제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